안녕하세요. 노정석의 기초영어 구문론 제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1강이에요. 왜 제1강이냐면 1강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였어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본 강의에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엔테이션 꼭 안 듣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제 강의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안 듣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꼭 듣고 오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잔소리 이 정도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초영어 구문론 제1장이 문장과 품사, 좀 옛날 책이라 제목이 그럴 문자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문장과 품사 이렇게 되겠어요. 섹션 1의 제목이 문장이에요. 문장, sentence 하고 여기에 아주 쉬운 문장 A, B, C 문장을 3개를 갖다 놓고 예를 이런 게 이제 만드는 문장이다 라고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요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본 개념,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시는데 영어 전체에 발판이 되고 토대가 될 겁니다. 요 섹션 1에서 설명하는 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하는데 발판과 토대가 든든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려운 문장 그냥 막 날라다니고 막 그래도 여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잘 모르시면은 발판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다룰 겁니다. 하고 예문은 이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도 쉬운 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 개념이 쏙쏙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예문이 쉬우니까 무시해요. 그리고 방심하다가 이걸 놓쳐버려. 그리고 나중에 나이도 높았을 때 하다가 낙오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공부를 못해요. 오케이? 그래서 쉽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알파벳은 안다. 그러나 다른 거는 모른다. 예, 그렇게 전제하고 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정립이 돼요. 개념이 정립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문장이 birds sing 이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여기에서 하나씩 씹어 먹듯이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답을 보면서 막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좀 가립시다. 벌써 다 봤네. 예. 자,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birds sing 이라고 하는 요 문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역으로 가는 거죠. 한 단어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 bird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예, 금방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새라는 뜻이에요. 이런 종류의 단어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명사라 그래요. 요 명자는 이름 명자예요. 그리고 사자는 말씀사. 이 말씀사는 옛날식 표현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말사. 옛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럴 때는 이 말씀이 존댓말이 아니었죠. 지금 말사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명사 종류는요, 대부분 다 그렇긴 한데 특히 명사는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거의 100% 일치해요. 그래서 명사의 예를 들어봐라. 그런데 그럴 때 굳이 영어 시간이라고 해서 영어로 예를 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명사 생각하면 그거 그대로 명사예요. 예, 여기 새 있으니까 또 책상, 가족, 물, 우유, 믿음, 소망, 눈에 안 보이는 명사예요. 사랑, 노장석, 대한민국 이런 것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장을 볼 때
명시적으로 막 일일이 이건 명사야, 이건 동사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해도 탁탁탁탁 이걸 집어내는 명사를 명사라고 알아보는 능력은 되게 필요해요. 오케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사를 그래서 명사라고 알아보는 그 능력은, 그 기술은 뭐냐면요. 요거 딱, 혹시 헷갈린다 싶으면요. 은는이가 붙여면 돼요. 영어에다 바로 no, 이런 우리말 뜻에다가. 오케이. 그래서 말 되면 명사예요. 이 영어 이런 걸 보고 품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이 bird가 새다, 이거를 모르면 품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생으로 bird다, 여기 bird다. 근데 얘 말 뜻은 모르겠다. 그럼 품사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물론 이제 우리말로 굳이 안 옮겨야 되는 경우, 안 옮겨도 되는 경우도 있죠. 컴퓨터, 이거 뭐 우리말로는 뭐 따로 옮기기가 어렵죠. 그래도 얘가 딱 봐서 아, 여기 무슨 뜻이다 하는 걸 알아야지 품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컴퓨터는, 컴퓨터가 말 되잖아요. 그런 명사인 거예요. 납득이 됐죠.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기는 은는이가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게 무슨 품사인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은, 적어도 이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명사는 아니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bird에다가 이 명사에다가 s를 붙였다. 그러면은 99.99%가 들이에요, 들. 명사에다 보명사의 복수형은 s만 붙이면 끝난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규칙 변화가 있어요. 이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life 같은 거, life 인생이죠. 삶, 이거는 lives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그냥 외우면 돼요. 여기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birds까지는 새들, 오케이, birds sing에서 여기까지가 새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sing을 해야 되겠죠? 자, sing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벌써 다 봐버렸네. 예, 이 sing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sing은 노래하다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속으로 딱 생각하셨어요. 노래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이 노래는 song이에요, song. 자, 요런 거를 일컬어서 노래하다, 이런 거를 일컬어서 동사라 그래요. 동사는 움직일 동자죠.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존재하다 이런 것도 이런 것처럼 꼭 움직이지 않아도 동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뜻은 명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다. 이게 꼭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좀 유념을 좀 하세요. 움직일 동자가 맞긴 맞는데, 대부분 맞는데 약간 아닌 것도 있기는 있다. 존재하다, 소유하다 이런 것처럼. 존재하는 게 뭐 움직여야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sing은 그래서 노래하다, 동작이죠. 그래서 이게 동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song은 노래. 그럼 아까 뭐예요? 노래가 말 되죠. 그래서 얘는 명사가 돼요. 제가 이렇게 맨 처음부터 이건 동사야, 이거는 명사야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영어 공부하는 일부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그 문법 위주의 죽은 문법 공부하지 마라, 품사 같은 거 따지고 그러면 니들 영어가 죽는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품사 같은 거 따진 거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들 공부가 오래 갑니다. 오래 걸려요. 빨리 안 끝나요. 만약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영어가 이렇게 sing은 노래하다고, song은 노래고 이렇게 단어 자체를 아예 구별해서 쓰겠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들도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명사를 명사라고 딱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했지만은, 동사를 동사라고 딱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동사도요, 99.99% 우리말과 영어 동사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품사를 알아볼 때는 영어 자체만으로 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말 뜻을 가지고 니은다를 붙여봐서 말이 되면 동사예요. 노래한다, 먹는다,
잔다, 존재한다, 소유한다 이런 게. 아까 아름다운 그죠. 아름다운다, 예쁜다 이게 안 되죠. 이게 이제 아름다운, 예쁜 이게 뭐 형용사 이런 거는 좀 금방 좀 이따 배워요. 예, 그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예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쁘다는 동사가 아니다. 이렇게 식별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오케이. 자,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birds sing 요 문장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다시 또 이렇게 가르고. 자, 얘가 아무리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나란히 묶어놔도 이 둘 사이에는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얘들끼리 뭔가 관계가 생겨가지고 뭔가 새로운 의미가 생기려고 그러면은 짜잔,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해야 돼요. 그리고 짜잔 하고 여기 마침표가 딱 찍혀야 돼요. 자, 이렇게 소문자로 되어 있고 마침표도 없죠. 자, 이런 거는 문장이다, 문장이 아니다. 문장이 아니다. 자, 이렇게 적어도 영어에서는 딱 봐서 딱 보기에도 문장같이 생겨야지 문장이에요. 첫 글자가 대문자, 마지막이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이 셋 중에 하나로 끝나야지 일단 문장으로 쳐줘요. 오케이?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말은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은는이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을 막 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동사 이런 게 맨 뒤에 와요. 그리고 했다, 했었어, 하여튼 끝나는 걸 이 말소리만 딱 들어봐도 끝나는 걸 알게 끝나요. 가지고 우리말은 굳이 마침표 이렇게 막 안 찍어줘도 요거 보면 대강 여기 문장 끝났구나,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막 영어 단어들을 소문자로 세리 해가지고 그냥 쫙 써놓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어디서 문장이 시작되는지 어디서 문장이 끝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bird가 새고 sing이 노래하다 라는 뜻이라는 걸 몰랐으면은 이게 이게 동사인지 어떻게 알아.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식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문장이 시작되는지 끝나는지를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영어에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될 절 중에서도 종속절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동사 이 모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글자 대문자 마지막에 마침표 이런 거 없으면은요 문장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그 서술형 문제 같은 거 풀 때 다 썼는데 마지막에 마침표 하나 찍었다고 막 감점하고, 감점도 아니, 이거는 문장도 아니, 그냥 빵점 줘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이 첫 글자고 첫 글자의 대문자, 문장 끝이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셋 중에 하나로 끝내야 된다. 자, 요렇게 요게 돼 있으면 요게 전혀 새로운 의미가 생겨요. 어떻게 새로운 의미가 생기냐면은 보세요. 이 bird까지는 요거는 좀 여기다 가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birds, 새들 이 뜻이야. 그리고는 노래하다야. 근데 얘가 첫 글자 대문자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sing하고 마침표가 딱 찍히면은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이 두 단어에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새들 이라고 하는 의미가 생긴 거예요. 또 여기도 여기 노래하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이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한다 이 뜻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노래하다나 노래한다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가 아니에요. 이게 노래하다라는 동사가 있어도요 이게 현장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노래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대로 못 써요.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을 해서 변해야 돼요. 우리말도. 예를 들어서 노래한다, 노래했다, 노래할 거다, 노래해서, 했더니, 뭐 했고 어쩌고 저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변해야 되었냐면은, 여기 보세요. 노래한다는 동작은 여기 당연히 담겨져 있죠. 근데 이 니은다가 뭐예요? 딴 때가 아니고 지금 한다라는 의미가 포섭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노래했다도 딴 때가 아니라 전에 했었다. 과거의 의미가 추가가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의미가 추가가 되고 이 상황이 반영이 되면서 이 변화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사전에다가 담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전이 아무리 두꺼워도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얘들의 대표 선수를 딱 설정을 한 게 여기에 나오는 노래하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얘는 노래한다는 동작만 있지 그 이외에 상황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한 얘기들, 했다, 노래한다, 노래했다, 노래할 거다, 노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노래하다를 살짝쿵 상황에 맞게 변형시킨 거예요. 그 변형시킨 거는 그 상황에는 딱 그 모양밖에 못 써. 예를 들어서 뭐 좀 늦었어. 야,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럼 와서 딱 그거밖에 안 되지. 늦게 뭐 옴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다른 건 안 된다니까. 그 상황에 맞게 딱 정해서 써야 돼요. 자, 이런 모든 변화의 대표 선수를 튼 우리말로는 으뜸꼬르라 그래요. 최한배 선생님이 으뜸꼬르라 그랬죠. 이거를 한자식 표현으로 하면은 동사 원형이라 그래요. 원래의 모양, 원형.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부정사라고 하기도 해요. 부정사 요거는 한자풀이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부, 정할정, 말씀사. 오케이. 이거는 정사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여기 부 뭐 이런 게 붙으면요, 요것의 반대말이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 뜻을 먼저 알아야지. 이거는 정해진 말이야. 요런 거 요런 거 상황이 정해져서 딱 거기에 맞게 정해진 상황에서 써야 되는 말이에요. 지금 노래하면서 랄랄 룰룰랄라 지금 하는데 나 노래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노래한다 그래야지. 오케이. 자, 지금 노래하지 않고 전에 노래를 했으면은 노래했다 그래야지. 노래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상황에 맞게 정해진 말. 이게 정사. 여기 있는 게 정사. 한글로 정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정해졌다는 거죠. 그럼 얘네 결국 으뜸꼴이나 동사 원형이나 부정사나 이거는 전부 다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뭐냐? 그러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요. 그러면 동어 반복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말은 노래한다, 노래하다 이 모양이 서로 같아요? 틀려요? 서로 안 같죠?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 원형이 싱이고 이 현재형도 싱이야. 모양이 같아.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모양이 현재형이랑 동사 원형이랑 이렇게 같은 게 원칙인데 안 같은 경우가 딱 하나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은 비동사. 얘는 달라. 이가 동사 원형이 비동사 나중에 나와요. 이제 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들어만 두세요. 요거는 이제 동사 원형인데 얘가 변형된 게 현재형이 I am 할 때 am, you are 할 때 are, he is 할 때 is. 나 이거 진짜 중학교 때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전 중학교 진짜 준비 없이 갔거든요. 근데 뭐 진짜 비동사도 알파벳은 외우고 갔는데 다른 건 진짜 모르고 갔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M의 변형이라고 그러다 하나도 안 변한데 하나도 안 비슷한데 어떻게 얘 변형이지? 그러면서 좀 소화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하네요. 어쨌든 이게 현재형이에요. 오케이. 나머지는 영어는 원형이랑 현재형이랑 다 같아요. 그러면 뭐 구별할 필요 없지 않아? 나중에 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또 가정법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원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소문자로 쓰였을 때에는 그냥 이거는 이 두 단어가 아무리 옆에 나란히 써 있었어도 어떤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새들 노래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문자로 변하고 마침표 딱 찍어주니까 관계가 생겨서 새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완성된 문장이 되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이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또 화면을 좀 바꾸어서 birds sing 이걸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새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요 자리에 해석을 할 때 우리말로 뭐뭐 은, 는, 이, 가 이런 걸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아유, 잘들 아시네요. 그래요. 예, 주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얘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서술어라 그래요. 이 개념은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주어일 때는 이 주자가 주인 주자예요. 문장의 주인이라기보다도 이 행위를 하는 행위 주체가 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오케이? 서술어. 여기 이제 요 서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술자. 논술할 때 술자거든요. 술술술술 말한다. 글 지울 술자예요. 여기 글 지울 술. 하여튼 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요. 말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어는 이게 기본이에요. 웬만하면은 영어의 거의 문장의 99.99%는 딱 이렇게 순서가 주어 서술어부터 딱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0.001% 그런 문장은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go 그럼 뭐야? 가 그냥 한 단어죠. 그것도 말이 되죠. 그 문장이에요. 이것도 첫 글자 대문자 느낌표로 돼 있네. 어쨌든 이렇게 첫 글자 대문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취표 느낌표 물음표 딱 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하나의 의사를 전달을 하면 그게 문장인 거예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주어 동사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영어랑 우리말이랑 차이점이에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현상은 일단은 주어 서술어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주어 서술어가 있어야만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지만 99.99%는 이렇게 된다. 영어는 일단 주어 서술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돼요. 이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은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장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말은 주어가 여기 있고 영어식으로 말하면 서술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중간에다 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무조건 I love you. 사실 우리는 토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변화가 좀 자유로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뭐 해도 이게 는을 이게 있으니까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 얘네는요. 요거 I love 요거 주어 서술어밖에 주어 서술어 딱 미리 안 쓰려고 그러면은 사랑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대. 무조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조건. 예, 그리고 나머지 말은 뒤에 해라 뒤에. 그래가지고 여기다 쭉 붙여나가는 건데 이게 나머지 말이라고 해도 별거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딱 두 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영어에서는 일단 주어 서술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I, you, love 이러면 안 돼. 사랑이고 나발이고 뭐다? 일단 I love부터 얘기를 해라. 그 다음에 you를 하든 him을 하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주어 동사 쓰고 필요한 거는 오른쪽에다가 덧붙이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이거 문법 용어예요. 영어의 오른쪽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게 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어 서술은 이미 우리가 벌써 배웠잖아. 지금 주어 서술을 배웠잖아. 거기에 추가되는 게 목적어 보호 2개밖에 없다니까. 목적어 보호는 아직 뭔지 안 배웠어도. 그러니까 이 영어라는 게 뼈다귀가 주어 서술어, 이게 이제 요거는 한 묶음이 하나. 이거는 뭐 두 개도 아니에요. 한 묶음이야. 거기다가 목적어를 쓰냐 마냐, 보호를 쓰냐 마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복잡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보면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 왜 우리 유전자가 뭐 구아닌, 티아민, 아이였던가 하여튼 뭐 유전자 염기 서열이 3개밖에 없다면서요. 이거 가지고 우리 몸에 70조 개의 세포를 다 만들어내면서 각양각색의 그 신체 기관을 만들어낸다면서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사실 이게 보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렇게 하면은 4개 같은데 사실은 영어도 3개예요. 3개. 왜냐하면은 주어 서술어는 그냥 무조건 묶여. 하나야 하나.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이거 가지고 이게 일정한 어순에 의해서 배열됨으로써 영어 문장이 구성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 문장 구성의 원리예요. 얘는 그래서 주어 서술어 먼저 딱 쓰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문장에서 내용으로 봤을 때 주어 같은 거 여기서는 좀 안 써도 될 것 싶은데 그 주어 쓰는 게 의미가 없네? 주어가 나올 필요가 없네? 그러면 가짜 주어라도 써야 돼. 그게 아직은 뭐 선행학습이지만은 비인칭이 T예요. 서술어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이거 문장 몰라도 되는데 아직은 You are a teacher. 그냥 이거 You a teacher. 그러면 내가 못 알아듣나? 나보고 잘생겼다고 할 때 꼭 You are handsome 해야 돼? You handsome.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못 알아들어. 나 이런 얘기 진짜 잘 알아들어. 예. 그런데 얘 쓰잖아요. 뜻이 없거든. 이게 사실은. 서술어 쓸 일이 없을 때는 만만한 거 갖다 써서라도 꼭 써야 돼요. 영어는. 이게 영어의 기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수식어라는 거가 하나 더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어 문장의 구성 요소는 요거 4개밖에 없다. 좀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은 3개밖에 없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이거라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영어 다예요. 이게 다. 주어는 우리말로 웃는 이가. 서술어는 이다, 뭐마다, 노래한다. 아까 배웠죠. 이게 이제 목적어하고 보호는 개념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을액이 붙으면 목적어다. 보호는 이제 아까 요거 그 you are handsome 할 때 handsome 또는 뭐 you are a teacher 할 때 a teacher 이런 건데 우리말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우리말로 딱 이렇게 표현하기는 애매해요. 어쨌든 문장의 구성 요소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게 수식어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요.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문장의 뼈대다. 요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주어 서술어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나 소나 다 주어 역할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아름다운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해봐요. 뭐 노래하다, 노래한다. 얘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주어 역할을 못한다고. 노래하다는 뭐 어쩌고저쩌고 안 돼.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명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명사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 명사는 주어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진짜 서남기 후예인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요것만 머리에 딱 박아두면 여러분은 진짜로 영어가 쉬워져요. 요 2개만 알아도. 명사의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호다. 외우세요. 왜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명사는 예를 들어 새. 이거는 여기 은은이가 알았죠. 새는 새를 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 할 수 있다. 그거 알아두는 거. 그 다음에 동사는 아까 얘기했던 노래한다. 요게 동사는 서술 역할만 한다. 이거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순서. 서술어 우리는 노래한다, 새가 이게 말이 되잖아요. 시적인 표현도 되고. 근데 얘네는 sing verse 이렇게 하면 아예 말이 안 돼버리게 돼 있어요. 어순을 지키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는 아주 단호할 정도로 철저하게 규칙 중심의 언어고 대신에 그 규칙이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단순 명쾌하다. 그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은 말을 할 때는 주어 서술어 순서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는 어순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아까 I love you. 사랑이고 나부리고 일단 주어 동사부터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목적어는 무조건 뒤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어는 너를, 이게 목적어란 말이에요. 얘는 그게 완전히 이게 몸에 체화가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도그라고 하는 카드가 있어. 근데 개죠. eat, 먹다 라고 하는 카드야. 아까 우리 bird, sing 이렇게 첫 글자도 대문자로 안 쓰고 이렇게 쓰면은 마침표도 안 찍고 그러면 이거는 문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얘도 그냥 카드가 나란히 있다 뿐이지 어떤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얘네는 개가 먹는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내가 그래서 진짜 물어봤어. 근데 진짜 주어 서술어처럼 보인대요.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 도구가 뒤로 가고 it가 앞으로 가. 그러면은 아까 I love you 하는 것처럼 love you 그런 것처럼 it, 너, 개를 먹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렇게까지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개가 먹는다 개가 가가 있잖아. 개를 먹는다 개를 르리 있잖아요. 토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시가 얘는 주어 역할이다. 목적 역할이다. 이걸 보여준데 얘네는 토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토시 역할을 뭘로 해? 기본적으로 어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문법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법은 영어에서 어휘가 어렵지 문법은 쉽다. 단순 명쾌하다. 대신에 그 규칙이 단호하다. 안 지키면은 문장의 성립이 안 되거나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쉽고 문법이 단호하다. 아주 규칙 중심 언어다. 그리고 문법 뭘로 이루어져 있다? 어순 위치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형태는 아까 이제 birds에다가 s 같은 거 붙이면 복수형인데 이제 그런 게 형태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위치. 이거 연습하는 게 한국인으로서 왜 우리랑 다르니까.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는 어순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순 연습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다? 다이어그램. 도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토시 역할하는 게 어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치사, 격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좀 나중에. 오케이. 그래서 주어 서술어 하는 거를 이제 배웠는데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애들 엄청나게 막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그림 그리는 거 구경했잖아요. 근데 그 기본이 뭐냐면은 주어 서술어 갈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일단 딱 거. 여기다가 딱 이렇게 거요. 요 자리에다가 주어 서술어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birds, sing. 이게 주어 서술어 갈라치는 거. 야, 이것의 중요성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 영어가 제가 중학생들 많이 접해보면은 교육열이 높은 그 가정의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얘들이 막 그냥 외국어학원 다니고 토플책 들고 다니고 막 그냥 책만 보면은 막 진짜 박사학위 한 100개는 딸 것 같아. 그런데 얘들이 허당이 되는 게 기본이 약해요, 기본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중학생들 좀 이렇게 그 애들이 깝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깝친다 그래야 되나? 진짜 무술의 이 영어도 무술의 세계랑 비슷하거든요. 공부라는 거 원래 운동이랑 똑같으니까. 그럼 이 진짜 다른 학원 안 다니고 충실하게 학교식 문법으로 공부한 애들이 막 외국어 다니고 토플 공부하고 막 그런 애들 능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막 560도 회전 발차기 3단 콤비네이션 발차기 막 진짜 몇 년 동안 정권 지르기 하나만 수련한 무술의 고수가 그렇게 깝치는 면서 덤비는 애들을 정권 지르기로 격파하는 모습이라 그럴까? 아니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니고 그런 애들이요.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해석이 안 되고 뭔 말인지 하도 모르고 멍 때리고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뭐다? 마치 정권 지르기를 하루에 1000번씩 하는 연습하는 무술의 고수처럼 여러분들이 갈라치기 한동안 연습해야 됩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영어에서는 주어 서술어 이 분별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고 그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먼저 여러분들은 주어 서술어 딱 갈라치는 데서부터 문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안개 낀 고속도로처럼.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안개가 너무 진해. 그래가지고 앞으로 한 50m밖에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50m를 천천히 가요. 그럼 그 다음에 또 50m가 보인다니까?
그리고 내비게이션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그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 문장이 아무리 길고 복잡하게 보여도 일단 주어 서술어 갈라치기를 먼저 하면 그 다음이 보인다. 대신에 문장이 길어졌을 때 그냥 전체를 다 보고 우리말로 막 조합하고 짜집기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일단 주어 서술. 이게 기본이다. Birds sing. 새들이 노래한다. 오케이.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쉽지만 중요한 거. 다음 시간에는 요게 이제 문장이 조금 길어지는 모습, 요 주어 서술어에 수식어가 붙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쉽죠? 별거 없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제 2강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